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6-6100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CPI 앞두고 인플레이션 경과감, 주가 혼조, 채권, 달러 올랐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 0.07% 내렸고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는 0.23%, 0.76% 올라서 끝이 났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테이퍼링의 시작.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이 9월 21일에서 22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11월 테이퍼링 시작 발표에 앞서서 테이퍼링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즉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올해 안에 한다는 것이죠. 올해 안에는 안 좋은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즉 이제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뛰는 상황 우려로 테이퍼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성장주에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법인세율이 21%에서 26.5%로 미국의 민주당이 증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게다가 법인세율을 26.5%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부양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원을 세수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고요. 개인소득세도 올리고 자사주 매입에도 세금을 매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매기면 주가에게 안 좋습니다. 일반인 당장 부스터샷 맞을 필요 없다. 과학자들 반기 이렇게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13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청 FDA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소속 연구원들은 당장 일반인들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라는 것이죠.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연구원들의 논문과 코로나19의 증가세가 멈추자 모더나의 주가는 6% 넘게 떨어졌고요. 여행 관련 주가는 이제 모두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성장주에 안 좋고요. 가치주에는 좋은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은 떨어지고 다우존스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애플의 신제품 이 14일날 발표되니 애플은 0.3% 상승했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148.74달러까지 떨어지며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했으나 결국은 0.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결론은 시장은 이미 테이퍼링, 경제 재개, 법인세 인상 등을 보합으로 봤습니다. 주가는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메시지다. 서브이슈입니다.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 중국의 알리바바 25개 빅테크 소집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으라 압박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 30일 중국의 25개 빅테크를 소집해 인터넷 산업 집중 단속을 앞두고 자진해서 잘못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날 소환된 기업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핀두어더, 바이두, 신랑 웨이보, 징뚱, 화웨이, 디디 주식, 샤오미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이다 라는 것이죠. 이후에 중국의 빅테크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중국은 스스로를 파괴 중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부가가치는 제조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에서 부가가치가 나옵니다. 제조업은 이미 플랫폼 기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애플의 시총은 2조 5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국의 코스피 시가총액을 넘어선 것이죠. 따라서 중국의 공산당은 빅테크를 탄압을 하고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첨단 제조업에 집중하면서 중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잃어버렸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틱톡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 미국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가가치는 광고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광고는 그냥 광고가 아니죠.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하는 고도의 인문학적 통찰입니다. 그것을 개인별 맞춤화한 것이 개인별 데이터이고요. 그것이 모인 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세상이 인터넷으로 초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완전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검색 엔진은 구글을 쓰고요. 스마트폰은 애플을 쓰며 SNS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씁니다. 유럽의 오리지널 빅테크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럽은 미국의 플랫폼 기업에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빅테크에 세금 매기려고 혈안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각 나라별로 광고 플랫폼이 있었지만 지금은 광고 플랫폼이 세계의 몇 개 플랫폼 기업으로 독과점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은 독과점화된 개인 플랫폼을 끼지 않고는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뭐 각 나라별로 이제 광고 플랫폼은 뭐 예를 들어서 TV라든가 아니면 뭐 상가 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현재는 뭐 구글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의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 광고를 하고 있죠. 페이스북의 개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이 홍보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TV와 같은 대중 매체를 보지 않고요. 대중들이 SNS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NS를 하면서 자신의 정보를 순순히 SNS에 내줍니다. 그것이 맞춤 광고를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이제 광고는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기업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머리 좋은 애들이 이런 광고를 어떻게 하면 개인의 정보를 따낼까 아니면 빼낼까 그리고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광고로 이어질까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곳에 가장 천재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현재 중국은 스스로 빅테크 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빅테크 기업이 공산당의 권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우는 것이 겨우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나 친환경 등이죠. 그러나 제조업은 이미 플랫폼 기업에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반도체는 기술을 막으면 끝입니다. ASML과 같은 반도체 극노광 장비와 같은 회사는 미국이 수출을 금지하면 중국은 10나노 이하의 공정은 아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SML의 노광 장비 기술의 원천이 미국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정도는 잘 되어봐야 TSMC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애플의 하청이라는 얘기입니다. TSMC가 큰 것은 애플이 스마트폰의 반도체를 삼성전자를 버리고 TSMC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즉 반도체를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급의 등의 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의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수출하려 하더라도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 금지시키면 끝입니다. 현재 전기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중요합니다. 자율주행차는 데이터를 모으는데 샤오펑이니 니온이 하는 기업들이 결국 자율주행으로 가는 순간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출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데이터는 미국의 서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서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서버로 들어가는 기업은 수출 금지 대상이 됩니다. 이러면 유럽이나 미국의 큰 시장으로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국의 전기차는 중국 내에서나 팔 수밖에 없는 내수용차가 됩니다. 그러니 중국이 자신의 빅테크를 죽이고 제조업을 키우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의 어떤 것을 가장 두려워할까? 바로 틱톡과 같은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페이스북, 유튜브를 넘어서 동영상 플랫폼의 탑티어가 되는 기업이 되면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CEO가 돌연 사퇴했습니다. 틱톡 개발사 바이트댄스 장이밍 CEO 돌연 사퇴. 동영상 서비스의 틱톡 개발사인 바이트댄스의 장이밍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가 돌연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다. 최근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 압박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트댄스의 CEO 자리에는 중국 공산당이 앉습니다. 공산당 CEO에게 틱톡의 혁신을 바랄 수 있을까요? 예. 미국에게는 악몽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이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진출로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유통을 알리바바나 중뚱이 먹고 SNS를 텐센트가 석권하고 틱톡이 동영상 플랫폼을 장악하고 메이투안 디엠핑이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디디추싱이 우버를 이긴다면 부가가치는 모두 중국으로 쏠려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마음먹고 금융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이들 기업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온다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가가치는 빅테크가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농업의 시대가 아닙니다. 농업의 시대에는 토지에서 모든 부가가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면 땅을 빼앗았고요. 배당금으로 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쟁을 한다 해도 땅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땅을 빼앗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땅을 빼앗는다면 수많은 난민만이 발생합니다. 그 나라의 GDP 평균만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중국이 로스앤젤레스를 점령한다 해도 헐리우드의 부가가치를 빼앗아 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부가가치는 개인의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현재의 개인 데이터는 과거의 황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플랫폼 기업은 공산당의 견제와 CEO 등의 교체로 해외 진출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지금이 터닝 포인트이고 도약할 시점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빅테크를 키울 수 없는 중국 공산당의 현실이 중국 스스로를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는 자본주의 산물이며 열린 사회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쇄된 감시사회의 중국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빅테크는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빅테크의 근본 성격은 열린 독재자이기 때문입니다. 열린 독재자란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데이터를 플랫폼에 스스로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이 욕망을 자극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폐쇄적인 독재자 공산당과 열린 독재자인 빅테크는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공산당은 인민에 대한 권력을 빅테크와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중국은 빅테크를 스스로 파괴하고 자멸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현재이며 공산당의 딜레마인 상황입니다. 그러니 중국이 공산주의를 뜯어 고치기 전에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주의를 뜯어 고치면 공산주의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의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